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아프리카 특유의 북소리에 맞춰 가나의 음악인들이 부르는 노래. 선조들의 입에서 입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는 노랫말에는 사탕수수 노예로 끌려간 슬픈 사연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When the British also came, or the Westerners came, they didn't take the old people because old people, they are not going to get anything from them. Now, if somebody has just that particular child and you take that particular person away, you take away not only the person, but you take away the family, the history. You cut the lineage. So this particular song, we say the sea, literally the sea is taking him away or is taking her away. Somebody's only daughter, somebody's only child. 무려 2천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설탕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 다른 대륙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인종의 대이동은 인류의 문화 지도를 바꿀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한과 눈물, 피 맺힌 저항 정신이 담긴 설탕의 노래. 우리는 그 노래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에 접한 나라 베냉. 베냉의 경제 수도 코토누에 있는 단톡파 시장은 서아프리카 곳곳의 사람과 산물이 다 모여드는 큰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선을 끄는 것은 다양한 동물의 뼈를 비롯해 통째로 말린 짐승의 사체들. 이것은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인 부두교 의식에 쓰이는 주물로 베냉은 전 세계에서 부두교 문화가 가장 잘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침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두교 축제입니다. 마을 공토 한가운데 자리한 동물 형상의 조각이 바로 제단. 작은 동물의 피와 함께 밀가루나 종려 열매 기름을 뿌리며 축제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정령이 등장하고 축제는 열기를 더해갑니다. 부두교는 자연과 조상에 깃든 정령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사를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정령을 의미하는 아프리카 단어 부두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북소리에 맞춰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이 신의 이름은 아대정령. 인간을 괴롭히지 않고 도움을 주는 착한 신입니다.
반면 요란스럽게 등장하는 이 정령은 사람을 쫓아다니며 괴롭힙니다. 이 정령의 손에 닿으면 부정탄다고 믿는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치느라 소동이 일어납니다.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는 이곳 사람들에게 부두교 의식은 즐거운 축제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부두교 축제는 사탕수수 흑인 노예들의 슬픈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노예 사냥꾼에 의해 강제로 붙잡힌 흑인들이 잔혹하게 끌려갔던 노예의 길. 노예의 길 중간에 서 있는 이 나무를 세 바퀴 돌고 이곳을 떠나면 죽어서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돌아온 영혼들이 부두교 의식에서 춤을 춘다고 믿고 있습니다. Lorsque les esclaves étaient déportés aux États-Unis et l'esprit, si les esclaves étaient morts aux Antilles, leur esprit était revenu au pays, à la terre natale. Donc l'esprit est devenu les revenants. Les revenants veut dire quoi? Les esprits des morts, des nègres. 잡혀간 노예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두교는 흑인 노예들과 함께 신대륙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바의 종교 산테리아, 브라질의 종교 칸돔블레.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이 종교들의 뿌리는 바로 부두교입니다. 쿠바의 종교 박물관. 쿠바의 토속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물품이나 자료를 전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들의 조각상을 비롯해 각종 문양에서 아프리카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쿠바에서 요르바 혹은 산테리아로 불리우는 이 종교는 카톨릭과 아프리카 토속 신앙이 합쳐진 것으로 쿠바인의 70% 이상이 이 종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목신을 보면 아프리카 베냉의 부두교 축제에 등장했던 정령과 꼭 닮아 있습니다. 박물관 1층에서 이루어지는 쿠바 전통음악 공연. 이곳에서도 베냉의 부두교 축제에서 보았던 정령과 비슷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발재간 위주의 춤이 이곳에서 9,000km 떨어진 아프리카 베냉에서의 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 손에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는 모습까지 아프리카 부두교의 의식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춤뿐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래전 떠나온 그들이지만 그 노래의 정체성을 아프리카에서 찾고 있습니다. Donde los cantos afro para el Eguá, para el Mayá, para Ochum, para Baguá, para todo, esas lenguas que vinieron del África, nosotros, nuestros antepasados, nuestros abuelos, nuestros padres,
la cantaron, pero la raíz está aquí, está en Cuba, que mantenemos las lenguas afro auténticas. Son lenguas que cuando vienen los africanos a Cuba de visita se quedan muy asombrados porque mantenemos sus lenguas. 이처럼 쿠바의 음악과 춤, 종교는 아프리카의 영향을 가득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을 지배했던 자들의 종교 가톨릭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Al llegar aquí a Cuba, los obligaban a bautizar masivamente por la Iglesia Católica, pero no le dejaban practicar ceremonias a sus diferentes santos o deidades. Y eso era aquella religión para ellos era algo muy fuerte en la vida de cada uno de ellos. Es por eso que ellos, al verse imposibilitados de hacerle ceremonia a sus santos, trataron de inventar algo. Y entonces, ¿qué hacían ellos? Observaban lo que los españoles le hacían a sus santos. Para ese mismo santo ellos lo relacionaban con los españoles y le ponían diferente nombre, que es lo que se llama sincretismo. El sincretismo no es nada más que la relación que hay entre el santo católico y el santo africano. 이 혼합주의, 즉 싱크레티즘은 흑인 노예의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흑인 노예들이 이동해 간 곳 어디서나 혼합주의가 나타납니다. 대항해 시대 아프리카를 떠난 노예선의 목적지였던 이곳에도 싱크레티즘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709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이 성당의 미사를 지켜보면 여느 미사와는 좀 다른 차이점을 느끼게 됩니다. 북을 비롯해 다양한 아프리카 전통 악기들이 가톨릭 성가에 절묘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당 내부에도 독특한 면들이 눈에 띄는데요.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성인들의 조각상이 일반 가톨릭 성당에서는 보기 힘든 흑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Voodoo no sentido da vestimenta, do colorido, música africana, onde eles empregam instrumentos africanos como timbal, agogó e a vestimenta deles, porém também é totalmente da religião candomblé, chamada aqui na Bahia, e na África, voodoo, que são as mesmas religiões, por sinal. Então, esta igreja tem tudo para eu dizer a vocês que tem a essência total do sincretismo religioso na Bahia. 살바도르에 도착한 노예들은 일주일 안에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름도 모습도 낯선 이국의 신보다 고향의 신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노예들. 그들은 가톨릭과 부두교를 혼합시켜버립니다. 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인 듯 보였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종교를 쉽게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Porque eles eram obrigados
a praticar o catolicismo para obedecer à Igreja Católica, que era o governo na época. Eles, enquanto estavam rezando a Jesus Cristo, no fundo estavam pedindo a Oxalá, o orixá africano, por isso que existe um sincretismo religioso. Ao mesmo tempo que pediam a Jesus Cristo, estavam por dentro escondendo sua própria religião. 백인들은 노예 제도를 통해 흑인들의 육체를 지배했고 종교를 통해 영혼까지 완벽히 지배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정신은 싱크레티즘, 혼합주의라는 방식으로 오늘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학교 육상부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훈련을 하는 이곳은 우사인 볼트의 나라 자메이카입니다. 자메이카는 또한 사탕수수의 나라입니다. 1494년 콜럼버스가 이곳 자메이카를 발견한 이래 스페인과 영국의 지배를 번갈아 받으며 설탕 생산의 중심지 그리고 노예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소유한 젠틀맨들 그리고 사탕수수 밭에서 갖은 핍박을 받던 노예들. 하지만 이런 지배구조에 저항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메이카의 깊고 험준한 산자락에 숨겨진 듯 자리한 마룬 빌리지. 이곳은 잔혹한 노예 역사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이들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You may be wondering, who are the Maroons? They are people whose spirit could not be broken, living in the wilderness and was dangerous to encounter. The origin of the word maroon is formed from the Spanish word cimarron, meaning wild and untamed. 사탕수수 농장의 잔혹한 수탈 때문에 도망친 노예들은 깊은 산골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의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크고 작은 전투 끝에 영국군은 이들 탈주 노예들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무려 100년 전인 1738년,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합니다. Maroon language, Afana, was the best weapon of the Maroon. They didn't have to worry about keeping gunpowder dry. In the time the British took to ram the gun, getting it ready to fire, the Maroon would be down on them with the machete, taking off the head in one blow. 변변한 무기도 없이 이뤄낸 탈주 노예들의 승리가 알려지자 깊은 산속 은신처를 찾아오는 탈주 노예들은 점차 늘어갔습니다. 17세기 자메이카 산속에는 여러 개의 마룬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을 때는 2만여 명의 노예들이 모여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선조들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마룬의 후예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마룬의 노래들에는 불굴의 저항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We have fought the battle, we have win, and where are the Bakra? Where are the white men has gone? Meaning, where are the slave masters have went to? Because they're all gone, you know, because we have won the battle already. Our culture is linked to the Akan tribe, or to the Ashanti tribe in Ghana. So the way we drum, the way we dance, you can also find people in West Africa that do the same.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싸워 끝내 자유를 쟁취했던 흑인 노예들. 그러나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건 다른 선택을 해야 했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허물어져가는 성벽만 남아있는 이곳은 대항해 시대 가장 부유한 항구인 동시에 해적들의 소굴로 유명했습니다. Now, Fort Charles was constructed to actually protect the city of Port Royal in the 1600s because at that time, Port Royal was considered to be the world's most richest and most sinful, or what the British call the wickedest cities. The island of Port Royal would have been about 60 acres of land, completely surrounded by sea, and it had a mixed population of British folks, and we had enslaved Africans here. 포트로얄이 번성했던 이유는 설탕과 노예를 거래하는 삼각무역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탕무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을 프랑스와 스페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영국은 해적들을 불러들여 포트로얄을 지키게 합니다. 해적들의 소굴이 되면서 포트로얄은 신세계 소돔이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됩니다. Speaking of pirates, the most famous pirate to have ever walked the face of Port Royal is none other than Captain or Sir Henry Morgan. He was a half-black, half-Jew, but his nationality was Welsh. He came here in the 1670s as a pirate, but when he got here, he got permission to steal and take life. So he was given a letter of marque from King Charles II, and he became known as a buccaneer. So a pirate steals and takes life of their own free will, while buccaneers plunder on behalf of the British government. 살약 허가증. 영국 정부가 허락한 해적 허가증을 가진 헨리 모건은 타국의 배를 마음껏 공격합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나중에는 자메이카의 총독으로 임명받기도 합니다. 해적들은 때로는 노예선의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고 그렇게 자유를 찾은 흑인 노예가 해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적 문화 속에 숨어있는 해방과 자유의 정신. 그렇기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해적에게 열광하는 것 아닐까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잇는 바다 대서양. 이곳에서 벌어진 노예의 이동은 세계의 문화 지도를 바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서양이 아닌 의외의 곳에서도 설탕이 빚어낸 낯선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사탕수수의 북방 한계선인 하와이. 18세기 하와이에 자라고 있는 야생 사탕수수를 목격한 유럽인들은 본격적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100년 전 하와이는 대규모의 기교화된 설탕 공장들이 여러 군데 들어서 있던 설탕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리브해의 섬들의 경우처럼 설탕 재배에 적합하다는 것은 하와이 사람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하와이의 설탕 재벌들은 미군의 힘을 빌어 하와이 왕을 폐위시키고 바로 이곳에 강제로 집거시킵니다. 릴리오우 칼라니 여왕은 하와이 왕국을 되살릴 길을 모색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곳에서 퀼트를 만들면서 한을 달래야 했습니다. 설탕은 하와이 왕국을 미국의 50번째 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젠 그 흔적만 남은 설탕 공장 옆 양지바른 언덕에는 사탕수수 노동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익숙한 글자가 보입니다. 한글. 그것도 지금은 쓰지 않는 옛날 고어가 섞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던 이들은 한국인이었습니다. The statue is supposed to commemorate the 100th-year anniversary of the first arrival of Korean immigrants to Hawaii. And that happened in 1903. And on that first ship, the SS Gaelic, which came from, I think, Busan through Yokohama to Honolulu. And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were on that ship. 1902년 12월 대한제국의 한인 102명이 인천에서 하와이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것이 미국 한인 이민사의 시작입니다. 이 묘지의 양지 바른 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비석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9살, 3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증명하듯 초창기 이민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I just think I need to let people know that this place does exist, because when Mike and I first started coming here about 15 years ago, the grass and the core was just like that out there, taller than us, and just covered. You couldn't see the stones. And I started looking I brought my mother here to find out where my relatives were buried, and she pointed them out to me. And when I came out here and I started to clean up, I started first to clean just the stone area, that one area. And after I got that done, I said, this is like one light in the middle of a desert. I need to clear more. 제리 추는 15년째 아무런 대가 없이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리 추는 한글을 전혀 모르지만 가족의 역사를 알기 위해 직접 이 가계도를 만들었습니다. No, he's my great grandfather on Hawaiian side. The first generation Korean is here, Sung Soo Chu. First, let me tell you why I made this. When my mother was ill, and I said, somebody needs to know her history. So I started putting together a family tree, and I started with her,
and I went back from her, and I came forward from her. That's why she is at the top of the chart, her picture. 하와이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시작한 일. 하지만 가계도를 그리며 1살 때 돌아가신 한국인 아버지가 더 그리웠는지도 모릅니다. They wanna go someplace, right? But they don't know where they wanna go. But before you know where you wanna go, you need to know where you came from. And if you don't know your history or your ancestors, I don't know how you can do that. 한국인이었던 제리추의 아버지는 중국계 하와이인인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제리추는 포르투갈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와이에 이 많은 인종이 모여 살게 된 이유는 다 사탕수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탕수수 때문에 이민을 온 초기 이민자들의 생활을 재현해 놓은 플랜테이션. I lived very similar to this. This is a sugar plantation. Very simple living. You had Korean home, you can tell which is the Korean home because get all the kimchi containers outside. The Japanese home, the Filipino home, the Portuguese home always had the big ovens in the back because the Portuguese introduced us to oil and batter. 하와이에 최초로 온 아시아인은 중국인이었습니다. 1852년 광둥성에서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기로 계약을 하고 바다를 건넙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1900년경에는 전체 노동자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은 노예 제도로 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노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대규모 파업을 벌이게 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조선인들의 이민이 추진된 것입니다. Three-year contract provided the wages initially $15 a month for men, $10 a month for women. But they had to work 26 days a month. That was part of the contract, meaning that they only had one day off, usually Sundays, of course. And they had to work 10 hours in the fields. 한국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100년) 전 초기 이민자들 가운데 절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짓고 신앙에 의지하여 어려운 이민 생활을 이겨나갔습니다. My grandparents immigrated from Korea. My father's father came in 1903 in the first boat, the Gaelic. All he would say is they were very poor, they were starving, they didn't have enough food to eat. It so happened that my father's mother's father was a herb doctor. So he knew what herbs to eat. But other than that, they hardly had anything to eat. 이민 1세대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이번엔 결혼이 문제가 됩니다. 이민 초기에 사진 한 장에 결혼을 결심하고 태평양을 건넌 사진 신부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So when she came to Hawaii, she looked at his picture, she couldn't find him. And then he came, he said, I'm that guy. But he was an old man already. He was 20 years older than her. She was all of 18 and he was, I think, 40. So this was the picture bride kind of era that they had.
사진 한 장을 들고 태평양을 건너와 남편을 만난 여성들. 그들은 대부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에 투철하고 고국의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억척 어멈들이었습니다. It wasn't a good life. No money and struggling all the time. You know, my mother came very, very sad situation because he was very poor and he died so young. I always knew that it was a sad song because I can't remember the word, but na koyang oni byang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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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o anyaso sangagul hani something, but it's a sad song. Then she would start crying. It's something about Koyang is she wants to go back home.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묻힌 사람들, 사라져가는 그들의 이야기들. 우리는 이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설탕이 빚어낸 한과 저항의 노래, 그 정수를 자메이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자메이카는 국민의 90%가 흑인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흑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300년) 동안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던 자메이카에서 1830년대까지 약 40만 명의 노예들이 매매됐습니다. 치명적인 달콤함 속에 든 독처럼 설탕이 자메이카에 안긴 상처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메이카의 비극 속에서 잉태된 음악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레게입니다. 레게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그 시작과 정점에는 자메이카의 국민 영웅 밥 말리가 있습니다. 밥 말리는 출생부터 자메이카 식민 역사의 산물입니다. 중년의 영국인 백인 아버지와 10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밥 말리는 10살의 아버지를 잃고 가난한 호녀라로 자랍니다. 흑인들의 애환과 자유와 평화를 노래한 밥 말리의 노래. 특히 그가 암 진단을 받은 뒤 작곡한 이 노래는 노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Well, really and truly, it comes from the days of slavery, right? Because we had to fight for our rights, fight to be free, you know? So we didn't have any other medium or forum to express ourselves but through music. So when we were actually on the cane field, we used to hum and sing songs to the Most High, you understand? 설탕이 불러일으킨 세상의 변화들.
누군가는 설탕의 단맛을 만끽하고 누군가는 노예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욕망이 만들어낸 착취와 억압의 구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